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양광 발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풍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유형의 20문제밖에 안 되지만 제가 많이 냈습니다. 여러 가지 변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냈습니다. 해설을 풍부히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고 어떤 문제도 응용할 수 있게끔 풍력에서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집필이 됐고요. 말씀드렸지만 기능사에서만 멈추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문제는 산업기사 기사 위주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용어 나오는 건 어렵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해설을 풍부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고, 전문적인 용어 해설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용어사전을 꼭 찾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게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풍력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안 넘어가네. 됐다. 자, 풍차의 발전을 이용해서 바람 에너지를 회전자를 통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기계적 에너지가 발전기를 구동함으로써 전력을 얻는 발전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풍차의 발전 원리니까 뭘까요? 풍력이겠죠. 답은 1번이지만 한번 딱 풍력 발전의 개요를 한번 보시면 되죠. 풍차의 발전을 이용해서 바람 에너지를 회전자, 풍차 날개를 통한 기계적 에너지로 회전력을 변환시키고, 이 기계적 에너지가 발전기를 구동함으로써 전력을 얻을 수 있는 발전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래? 풍력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풍력 발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죠. 풍차를 이용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풍력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문제죠. 자,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풍차 발전기의 종류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바르게 연결된 것. 자, 풍차 발전기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풍차 발전기의 종류는 회전축방에 따라 수직축과 수평축으로 결정된다. 뭐 다른 방향도 있지만 여기서 단순하게 물어본 겁니다. 현재까지는 수직축에 비해 수평축이 효율이 높고 안정적이어서 상업용 풍차 발전 단지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 또 하나 나오겠죠. 풍차 발전기 중 수직과 수평축 중 어느 게 효율이 더 좋은가? 혹은 상업용 풍력 발전 단지에 많이 사용되는 풍차 발전 방식은 수평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풍차 발전기의 종류는 수직축과 수평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거니까 수평축과 수직축, 정답은 4번이네요. 1번은 뭐 아니고요. 수평축과 평행축, 똑같은 말인데 수평축과 직선축, 수평축과 대각축, 대각선축. 정답은 4번이라는 거죠. 4번. 자,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풍력 발전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그러면 풍력 발전기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가? 자, 한번 봅시다. 풍력 발전 회로의 구성 요소는 로터, 회전 날개와 회전축으로 구성되죠. 회전 날개와 회전축. 그래서 이 회전 날개를 우리가 블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 블레이드 나오잖아. 쫙 1, 2, 3편. 그죠? 그 블레이드가 아니라 그 날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평축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가진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켜준다. 회전력으로.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켜준다. 나셀, 기어박스 발전기 제어 장치를 포함해서 우리가 나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나셀. 회전력을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켜주는 장치. 그래서 시험 문제 뭐 또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풍력 발전기 구성 요소가 아닌 것 금방 그렇게도 나오지만, 나셀, 풍력 발전기 구성 요소 나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어박스, 발전기, 제어 장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나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로터에 대해서 나오겠죠. 또, 수평축 풍력 발전기의 바람을 가진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뭐라 하는가? 로터라고 한다. 로터. 타워, 풍력 발전기를 지탱해주는 거를 우리가 타워라고 하죠. 타워. 그래서 풍력 발전기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닌 거로 했잖아. 로터, 전기, 나셀, 타워. 전기, 이거 구성 요소가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정답은 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풍력 발전기 구성 요소는 라셀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이거 나오네요. 아닌 것. 라셀의 기본 요소. 바로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라셀의 기어박스, 발전기, 제어 장치. 요 세 가지가 라셀의 구성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거 고르라 했잖아요. 전동기네요, 전동기. 아닌 거. 그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전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5번 넘어가 볼까요? 나셀은 또 나셀에서 나오네요. 동력 전달 방식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 정속 운전 유도용 발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나셀의 동력 전달 방식에 따라 구분이 된다 그랬으니까 나셀의 동력 전달 방식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설을 보니까 나셀의 구분, 동력 전달 방식에 따라서 간접 구동형과 직접 구동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접 구동형은 정속 운전 유도용 발전기를 사용하여 증속기가 꼭 필요한 발전을 우리가 간접 구동형 나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속 운전이라는 거는 정확한 속도를 갖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이걸 정속 운전 유도용 발전기라고 합니다. 직접 구동형은 가변속 운전동기 발전기. 가변속 운전동기 발전. 그 가변속 운전동기형 발전기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정속은 일정한 건데 가변속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이런 가변속 운전동기형 발전기를 사용하여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인버터가 필요하죠. 단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고 우수한 품질이 좋은 전기를 생산하려면 간접 구동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접 구동형을 직접 구동형보다는 간접 구동형이 정속 운전 유도용 발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경제적이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시험 문제 또 나올 수가 있죠. 뭐 경제적이고 우수한 품질 좋은 전기를 생산하려면 어떤 구동 방식을 써야 되는가? 간접 구동 방식을 생산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 그래서 정속 운전 유도용 발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래? 간접 구동형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간접 구동형 발전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주 시험 문제 아주 좋은 문제네요. 풍력 발전기의 특징이 아닌 거. 풍력 발전기의 특징이 아닌 거. 그죠? 자, 봅시다. 풍력 발전기의 특징 첫 번째 장점. 어떤 장점이냐? 에너지원이 바람이기 때문에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무제한이라는 거죠. 무제한.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열이나 열공해가 또 대기오염, 방사능 누출 등의 환경오염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소요 면적이 가장 적다는 거죠. 1335 제곱미터 퍼 GWH 기가와트 아워라고 할 수 있죠. 기가와트 아워. 근데 석탄은요. 3642 석탄이. 그 다음에 태양열은요. 3561 태양광은요. 3237 그에 비해 1300이니까 이런 거에 3분의 1 그죠?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가장 적습니다. 유지보수 및 용이가 용이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요. 그거에 비해 단점은요. 소음 공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위 돌아가겠죠. 풍차 돌아가는 소리가 나겠죠. 그게 엄청 크겠죠. 대관령 목장인 데 가니까 이 풍력 발전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거기 안에 밑에 이렇게 지나가 보면 소리가 윙윙윙 나요. 워낙 크다 보니까 바람이 불 때에만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도 있고요. 풍력 발전기의 규모가 커 조망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제 보기가 좀 그렇다는 거죠. 뭐 풍력 발전기 그 풍차 자체를 뭐 좋은 환경의 비유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단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풍력 발전기의 특징, 장점, 단점 아주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도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풍력 발전기의
특징이 아닌 거야, 아닌 거. 그래서 소요 면적이 가장 크다. 소요 면적이 가장 적은데요. 그죠? 환경 오염이 적다. 소음 공해가 생길 수가 있다. 바람이 있을 때만 발전이 가능하다.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소요 면적이 가장 큰 게 아니라 가장 적다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소요 면적이 가장 적은 발전 방식. 금방 나왔네. 6번 문제 금방 참고해 보면 좋겠네요. 소요 면적이 가장 적은 발전 방식 뭐야? 금방도 했는데. 지열이요? 풍력 발전이죠. 정답은 3번. 예, 이런 문제들이 유추돼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나올 겁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석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소요 면적이 발전 소요 면적이 가장 적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7번에 정답은 3번. 자,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풍력 발전 시스템을 분류할 때 해당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는 거. 그럼 풍력 발전 시스템을 어떻게 분류하냐? 자, 보겠습니다. 아주 표가 잘 나왔습니다. 자, 풍력 발전 시스템의 분류를 보니까 풍력 분구조상, 즉 회전축 방향, 수평축이냐 수직축이냐. 그래서 수평축 풍력 시스템을 프로펠러형, 수직축 풍력 시스템을 다리우스형 아니면 사보니우스형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전축 방향, 분구조상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력 제어 방식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치 컨트롤, 날개형, 날개 각에 의해서. 그다음에 스텔라 컨트롤, 실속이라고 하는데 한계 풍속 이상이 되었을 때 양력이 회전 날개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날개의 공기역학적 형상에 의한 제어, 실속 제어, 스텔스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출력 방식에 의해 이렇게 제어할 수 있고요. 또 전력 사용 방식에 따라 또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독립전원, 그다음에 개통연계. 근데 독립전원은 동기 발전기와 직류 발전기가 있고요. 개통연계에는 유도 발전기와 동기 발전기가 있죠. 자, 그다음에 운전 방식에 따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속 운전, 통상 기어리드형. 그다음에 가변속 운전, 그다음에 기어리스형. 기어가 없는 거고 기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속 운전과 가변속 운전. 그다음에 공기 역학적 방식에 의해서 양력식이냐 항력식이냐. 그다음에 설치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육상에 설치했냐 해상에 설치했냐에 따라서 풍력 발전 시스템을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수평축의 종류, 수직축의 종류, 그죠? 운전 방식에는 어떻게? 기어리드형, 기어리스형, 그죠? 전력 사용 방식에는 어떻게? 독립전원형과 개통연계형. 그러면 독립전원 방식은 동기발전기와 직류발전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풍력 발전 시스템을 분류할 때 해당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는 거. 분구조상, 회전축상에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출력 제어 방식에, 그 다음에 전력 사용 방식에, 재료 산출 방식에 따른 물리가 없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까요? 풍력 발전 시스템의 운전 방식 중 기어리드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기어리드형. 금방 했던 거잖아요. 그죠? 8번을 참고해 보시면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정속 운전이라고 그래요. 정속 운전. 가변속 운전을 우리가 뭐야? 기어리스형이라고 하잖아. 기어리드형과 기어리스형이 다르죠. 수평축 운전과 수직축 운전이 다르죠. 수평축은 프로펠러형이고요. 수직축은 다리우스형이나 사보니우스형이라고 얘기하죠. 정답은 9번의 정답은 1번. 다시 한번 보면 분구조상 수평축은 프로펠러형, 수직축은 다리우스형이나
성형이냐. 그죠? 그 다음에 운전 방식은 정속 운전이 기어 리드형, 가변속 운전이 기어 리스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죠.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육상 풍력 발전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풍력 발전기는 육상과 해상이 있는데 그 중에 육상 풍력 발전기의 특징이 아닌 걸 고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육상 풍력 발전기의 특징 봅시다. 장점, 친환경적이다. 전기가 계속 생성된다.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에 비해 단점은 바람이 부는 날에만 생성된다. 발전소 건설비가 많이 든다. 생산되는 전력량이 다른 시설에 비해 적다는 거죠. 면적도 작고 생산량도 작다는 거죠.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육상과 비교되는 해상의 장점은 뭐가 있냐? 설치부지의 한계가 없다는 거죠. 해상이. 물론 비용은 엄청 더 많이 들어갔죠. 소음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아주 큰 장점이죠. 바다에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컨트롤 되니까요. 풍력 에너지가 막대하고 풍속의 변화가 적다. 네. 에너지가 엄청 많다는 거죠. 전체적인 비용이 육지보다 어떻게 보면 저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상과 비교되는 해상의 단점. 각종 해상에서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니까. 소음과 진동이 강해 바다 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연문과 바람의 세기가 강함으로 수리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단점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해상의 장점과 해상의 단점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육상 풍력 발전기의 특징이 아닌 걸 고르라 했잖아요. 친환경적이다. 특징이니까 뭐 장단점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다음에 설치 부지의 한계가 없다. 이거는 해상이죠, 해상. 전기가 계속 생성된다. 발전소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 정답은 2번이죠. 설치 부지의 한계가 없는 거는 육상이 아니라 해상 풍력 발전기입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육상 풍력 발전을 해상 풍력 발전과 비교했을 시 해상 풍력 발전의 장점이 아닌 거. 금방 했던 문제네요. 그죠? 금방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번을 참고해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앞장에 있는데, 육상과 비교해서 해상의 장점. 설치 부지의 한계가 없다. 소음의 문제가 없다. 바다에서도 제어 가능하다. 풍력 에너지가 막대하고 풍속의 변화가 적다. 전체적인 비용이 육지보다 저렴하다. 단점은 각종 해상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소음과 진동이 강해 바다 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연문과 바람의 세기가 강함으로 수리에 대한 문제가 크게 생긴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해상 발전의 장단점이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오면 해상 풍력 발전의 장점이 아닌 거 고르라고 했잖아. 바다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다. 장점이죠. 전체적인 비용이 육지보다 저렴하다. 소음의 문제가 없다. 바람이 부는 날에만 생산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닌 거는 4번이죠. 장점이 아닌 거니까. 이건 뭐 육지도 똑같죠. 바람 부는 날에만 생성이 가능한 거니까. 정답은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풍력 발전기의 풍속은 출력 몇 승에 비례하는가 이렇게 나왔네요. 단 로우는 공기 밀도 15도 1.225kg per 세제곱미터. 최적이죠, 최적. A는 단면적, V는 속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기의 풍속 구하는 공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풍력 발전기의 출력은 이동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 E는 2분의 1 mv2. 그래서 P는 에너지 E와 같다고 봤을 때 2분의 1 mv2가 똑같은 공식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M은 로우 VA, 그래서 전체를 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요 M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M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M을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분의 1 AP 로그의 3승이 됩니다. 이게 자승이고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승수 2승으로 나타내야 돼. 얘는 이제 3승으로 나타내.
그래서 풍력 발전기의 출력은 풍속의 몇 승? 3승에 비례하도록 돼 있습니다. 3승에. 그래서 몇 승에 비례하는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답은 3승이죠.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제가 하나 냈습니다. 정답은 3번. 3승에 비례하더라. 자,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3번. 풍력 터빈을 제어할 때 바람의 세기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바람의 세기와 단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제 풍력 터빈 제어할 때 바람의 세기로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풍력 터빈은 회전 속도와 피치각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 매 순간 조절이 가능하며 제어 시스템은 이들 변수의 적정값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약할 때는 발전기가 개통해서 분류가 되고요. 바람이 보통일 때는 발전기가 개통해서 연결되지만 전격 전력에는 부족하죠. 바람이 강할 때는 터빈이 전격 전력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바람이 매우 강할 때는 발전기가 분리되고 풍력 터빈이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되면 과전류나 과속이 생겨서 이걸 분리해가지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력 터빈에 의한 제어가 약할 때, 보통일 때, 강할 때, 매우 강할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바람의 세기와 단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거잖아. 바람이 약할 때는 발전기가 개통해서 분류가 되죠. 맞는 거고요. 보통일 때는 연결되지만 전격 전력에는 부족하고요. 바람이 강할 때 터빈이 전격 전력을 생산하고요. 바람이 매우 강할 때는 발전기가 분리되고 풍력 터빈이 동작한다. 동작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동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14번으로. 풍차의 공기 역학 운동량 2로는 누가 제시를 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한번 물어보네요. 풍차의 공기 역학은 베스의 운동량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즉 1차원 운동량 이론을 따르는데요. 통상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무한한 작동 원단으로 가정할 때 날개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풍력의 최대 이론율을 우리가 풍차의 공기 역학 벤스의 운동이론, 즉 1차원 운동량이라고 놓고 보는 거죠. 우리가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통과할 때 공기의 흐름을 가장 최대의 이론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벤스의 1차원 운동량 이론. 정답은 14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풍력 발전기의 종류 중에서 아래에 대한 발전기는 무엇입니까? 로터의 회전을 받는 주회전축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발전기가 사용되더라. 자, 그러면 어떤 발전기가 이렇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두 가지 발전기가 있는데 동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로터의 회전을 받는 주회전축의 회전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발전기가 사용되더라. 앞에 동기 발전기인 것 같네요. 문제가 보니까. 그죠? 그럼 동기 발전기 말고 또 뭐가 있냐? 유도 발전기가 있죠. 발전기 내부의 회전자가 동기 속도 1500rpm을 넘었을 때 로터의 속도가 자기장의 회전 속도보다 빨라지게 되는데 이때 회전자의 강한 전류가 유도되는 성질을 이용한 발전기를 우리가 유도 발전기라고 얘기하죠. 유도 발전기. 동기 발전기와 유도 발전기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의 내용은 뭐죠? 정답은 동기 발전기라는 거지. 로터의 회전을 받은 주회전축의 회전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발전기가 사용되는데 이거를 동기 발전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한번 봐볼까요? 16번. 자, 풍력 발전 시스템의 상세 구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 아닌 것. 풍력 발전 시스템의 상세 구조. 자, 상세 구조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풍력 발전기 시스템 구성도 그림은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서 좀 참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풍력 발전기인데 이제 블레이드 날개죠. 피치 모터 여기 모터가 들어 있고요.
그 이제 피치 모터와 블레이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제 터빈 나셀 컨트롤. 이게 나셀입니다. 나셀. 기어박스와 이런 걸로 조정이 된다 그랬죠. 다 포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그래서 나셀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된다 그랬죠? 나셀의 구성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셀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어박스 발전기 제어 장치. 예, 얘는 기어박스 발전기 제어 장치로 구성이 되죠. 나셀은. 브레이크 당연히 멈추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어너미터 윈드 어드밴스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바람의 이제 방향이 어디 있는가 이게 찾는 거죠. 그다음에 제너레이터 생성기죠. 발전기 쉽게 얘기해서 요 드라이브, 요 딕, 그다음에 타워, 기어박스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풍력 발전기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면 기계장치부 바람으로부터 회전력을 생성하는 브레이드 회전날개, 그다음에 셰프트 회전축을 포함한 로터 회전자 이를 적정 속도로 변환하는 증속기와 기계제동 및 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브레이크, 피칭, 요잉 시스템 등의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치부 발전기 및 기타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는 전력 안정화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력 안정화 장치라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전력 안정화 장치라는 거는 정전압 회로를 얘기를 합니다. 정전압 회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시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전력 안정화 장치, 이 정전압 회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어 장치부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제어 장치부는 뭐죠? 풍력 발전기가 무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정, 운전하는 컨트롤 시스템 및 요잉 앤 피치 컨트롤러와 원격지 제어 및 지상에서 시스템 상태를 판별하기 가능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컨트롤 시스템과 요잉 피칭 컨트롤 시스템, 그 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더라. 그래서 요잉 컨트롤은 뭐예요? 바람 방향을 향하도록 블레이드의 방향을 조절을 하고요. 풍력 발전기의 이제 우리가 출력 제어 방식이 주로 여기서 사용된다는 거죠. 제어 장치부에서. 피칭 컨트롤은 뭐야? 날개의 경사각, 피처와 조절로 출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한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서 전자적으로 피칭 컨트롤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조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속, 스텔스 컨트롤. 한계 풍속 이상이 되었을 때 양력이 회전 날개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날개의 공기역학적 형상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공기역학적 형상 제어가 우리가 실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봤습니다. 자, 문제를 넘어가 보면, 그래서 풍력 발전 시스템의 상세 구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거야. 기계장치부 있죠. 전기장치부 있죠. 그 다음에 제어장치부 있죠. 그 다음에 피칭 컨트롤이나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공합장치부랑은 상관이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16번의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17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풍력 발전 시스템의 구성도에서 발전기 및 기타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도록 전력 안정화 장치로 구성된 부분. 바로 앞에서 했던 내용이네요. 16번에서. 저기 뭐야? 기계장치부야, 제어장치부야? 전기장치부죠, 전기장치부. 정답은 3번. 17번의 정답은 3번. 16번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풍력 발전기의 주요 구성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럼 풍력 발전기의 주요 구성품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주요 구성품. 블레이드가 있죠, 블레이드. 블레이드는 뭐야? 날개를 얘기하는 거죠. 바람이 가진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허브 로터가 있습니다. 바람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 왜? 바람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줘야 전기적 에너지가 나오니까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주회전축. 허브는 주회전축에 연결되어 주회전축은 회전시킨다. 기어 트레인, 피치, 요, 감속기, 그리고 증속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치 감속기는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블레이드를 회전시켜 피치 제어를 위한 감속기이며, 요 감속기는 나셀 회전을 시켜 위치 제어를 위한 위치 감속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증속기는 블레이드에서 발생된 동력을 발전기로, 동력을 발전기로 전달하는 기어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어 트레인이라는 게 증속기와 감속기로 구성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험 문제 잘 나올 겁니다. 기어 트레인은. 자, 그 다음에 나셀 메인이 있죠. 나셀 메인. 자, 나셀 메인은 메인 프레임의 동력 전달 장치의 장착 및 정확한 고정을 위한 장치로서 강한 구조물 특성이 요구되고 있고요. 요인 기어. 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로터 블레이드의 회전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를 우리가 요인 기어라고 합니다. 시스템은 전기적 제어 장치에 구동되며 모터, 기어박스, 브레이크, 베어링 등으로 우리가 요인 기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피칭 기어. 기어 트레인과 또 다른 내용인데, 가변 피치각 고동 장치, 블레이드 피치각 조정 장치로서 블레이드의 피치각 조절을 위해서 사용되더라. 각도 조절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브레이크가 있네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기계적 브레이크는 강풍이 불거나 시스템 이상 또는 보수 점검 시 등 비상사태 시에 로터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아까 문제에서 바람이 풍속이 너무 셀 때 어떻게 된다? 동작시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브레이크 거는 거야. 그래서 브레이크 작동 시에 급격한 에너지 발산으로 인하여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내열, 내마모성 재료가 적용하며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꼭 제작을 해줘야 우리가 안전사고나 원활한 동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전기. 발전기는 두 개 있습니다. 동기 발전기와 유도 발전기가 있는데, 로터의 회전을 받은 주회전축의 회전 에너지 전기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하는 발전기가 사용된다. 이건 앞에서도 했던 내용입니다. 유도 발전기는 1500rpm을 넘었을 때 빨라지게 되는, 이때 회전자가 강한 전류가 유도되도록 성질을 이용한 발전기. 그래서 발전기는 앞에서도 문제에서도 나왔고 했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타워가 있죠. 타워. 풍력 발전기를 지탱해주는 구조물로서 수평축 풍력 발전기의 경우 나셀로부터 지상에서부터 일정한 높이에 위치시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직축 풍력 발전기의 경우에는 회전축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구조물을 우리가 타워라고 얘기를 하죠. 타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8번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가보면 풍력 발전기의 주요 구성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 블레이드, 브레이크, 타워, 유도기. 유도기가 아니라 전동기죠. 정답은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18번의 정답은 우리가 4번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설을 많이 해서 19번. 풍력 발전 장치의 출력 제어의 종류 중에서 블레이드 전체 피치로 제어하여 로터의 효율을 최대 상태로 운전시킬 수 있는 제어 방식을 무엇이라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제어 방식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제어 방식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풍력 발전 장치의 제어. 자, 처음에 가변 피치 제어가 있습니다. 블레이드 전체 피치로 제어하여 로터의 효율을 최대 상태로 운전시킬 수 있지만, 여기 중요해요. 있지만 허브 구조가 복잡하게 되고 충분한 출력에 대비해 액추에이터, 구동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변 피치는 가변을 좀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보수나 수리할 때 블레이드 전체를 허브에서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변 피치 자체가
복잡하고 출력이 이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액추에이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익단 제어, 블레이드 선단부에서만 피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허브와 블레이드 취 부분은 간단하게 된다. 또 액추에이터나 익단 베어링을 보수 점검할 때 블레이드의 전체를 떼어서 떼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익단 제어 방식, 가변 피치 방식이 있죠. 하나 더 방식이 있는데 실속 제어죠. 실속 제어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데 이유는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죠. 그래서 단순한 허브나 일체형 블레이드를 이용할 수 있고 파워 액추에이터를 위한 보조기계도 필요가 없습니다. 로터의 회전수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없고 보통 유도 발전기와 조합해서 사용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실속 제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번에 대한 정답 뭐냐? 가볼까요? 네. 풍력 발전 장치의 출력 제어의 종류 중에서 블레이드 전체의 피치로 제어하고 로터의 효율을 최대 상태로 운전시킬 수 있는 제어 방식을 뭐라 하는가? 이걸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가변 피치 제어, 실속 제어, 익단 제어, 전속 제어. 뭐라 그러죠? 응? 그죠? 이거를 최대 상태로 운전, 가변 피치 제어를 얘기하는 거죠. 가변 피치 제어. 1번이죠? 1번 가변 피치 제어. 19번의 정답은 1번을 얘기를 하는 거죠. 블레이드의 전체 피치를 제어하고 로터의 효율을 최대로 운전시킬 수 있는 제어. 이거를 가변 피치 제어라고 합니다. 가변 피치 제어. 근데 이제 허브 구조가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정답 19번의 정답은 1번 가변 피치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풍력 발전기의 고장 원인이 되는 가장 큰 문제, 다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항상 외부 조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조건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람의 조건 변화입니다. 바람의 조건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브레이크가 고속축을 정지시킬 때와 바람의 로터를 때릴 때 작은 진동의 긴 시간, 약한 바람이 불 동안의 낮은 속도와 가벼운 하중의 긴 시간, 바람의 시동 속도가 아래일 때, 시동 속도가 아래일 때 높은 속도와 낮은 하중, 긴 시간, 발전기가 그리드에 물렸을 때 높은 과도적인 부하, 정상 운전 동안 급격한 부하 변동, 제동하는 동안의 높은 과도적이고 충격적인 부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파손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대체로 집중 하중, 이 하중에 의해서 각종 부품이 파손되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조화가 고장의 원인이 되더라. 그래서 바람의 그 외부 조건, 즉 바람의 조건 변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이 하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장 원인이 된다는 거죠. 가장 큰 고장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고장 원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주변 환경도 되지만 가장 맞는 거니까 바람의 하중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고장 원인의 가장 큰 게 되더라.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풍력에 대해서도 풀어봤습니다. 정리 좀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우리 수력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